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이제 책 53쪽입니다. 5장 개발행위 허가제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내용은 이제 다 끝났죠. 그러니까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개발법, 도시정비법이 따로 있고요. 이제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인이 개발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허가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1번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는 것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형질변경이지만 농사 짓겠다고요. 투기꾼 아니죠. 허가받지 않습니다. 2번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도시군계획사업 애당초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이죠. 허가받지 않습니다. 3번 재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허가받을 시간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응급조치하고 나중에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허가받지 않고요. 4번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색의 채취. 이게 좀 얄궂은데요. 그 취지를 아셔야죠. 동그라미 4번은 괄호 열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괄호 닫고 토색의 채취. 결국 그냥 토색의 채취만 써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토석 채취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형질 변경 중에 있는 절토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것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흙물의 작을 퍼내가는 것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정도의 그 내용을 요구하는 거죠. 4번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5번 조성이 완료. 조성이 완료됐다고요. 또 기존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로 조성이 완료됐다. 무슨 허가를 이미 받은 거죠. 허가를 받아서 조성을 했고, 건물 짓기 위한 땅, 대지로 허가를 받아서 조성을 한 거죠. 거기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정지 또는 포장. 그럼 후속 작업 이어지는 겁니다.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죠.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자, 그 아래 해설 내용을 이제 설명으로 가도록 하죠.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다음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들 오면 따주려고 방울도마도 몇 그루 키우는 거 허가받지 않습니다. 땅에 손대서 그러니까 건물 올리고 지붕 있는 거 건축물, 지붕 없는 거 공작물, 그러니까 그것 허가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형태와 성질의 변경. 절토 깎아내고 성토 쌓아 올리고 다듬고 정지 콘크리트 아스팔트 덮고 포장 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토석 채취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절토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절토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거고, 그 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흙모래 작을 퍼내가는 그러니까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4번 토지 분할 허가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울타리 밖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허가받지 않는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죠. 다음 쪽 해설을 보시면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그 표가 있습니다. 표가 옆으로 5칸,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 있죠. 먼저 첫째 줄이요. 허가받지 않고 한다.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농사 짓겠다. 허가받지 않는 거죠. 이미 허가를 받았으면 또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들은 허가받지 않는 거죠. 이 사항들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5줄까지는 따로 보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까지는 이 기본 취지만 잡고 계시면 되니까 그거는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는 되어 있지만, 그런데 특별한 것들은 옆집 아랫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되지만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이긴 한데 육상 어류양식장, 폴짝, 황소개구리요.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독극물 들어있는 땅으로 그런 흙으로 쌓아 올린다든지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를 크게 깎아내고 크게 쌓아 올리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조성이 완료된 땅에서 절토와 성토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0cm 이내, 이게 한 30cm죠. 50cm, 삽질 2번이면 50cm입니다. 삽질 2번은 허가받지 않지만 50cm 이내라 하더라도 포장은 완전 땅 달라지는 거죠. 어디 산자락에 10cm, 20cm 콘크리트 치는 거 생각해 보시자고요. 영향이 크니까 이상 4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셔도 이쪽 문제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 앞에서 보셨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허가를 요하는 개발 행위는 동그라미 1번 농림지역 안에서 육상 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허가받아야 되죠. 폴짝, 황소개구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2번 사도개설 허가를 이미 받았어요. 이쪽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죠. 동그라미 3번 지목 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45cm, 깊이 45cm, 절토, 성토 50cm 이하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4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이미 허가를 받아서 조성이 된 거죠. 건축물, 공작물 설치 위한 정지 포장 허가받지 않고요. 동그라미 5번 일반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그 표현 자체가 국가 지방자산체 소유의 재산을 얘기합니다. 관청은 허가받지 않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요.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죠.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립니다. 박스의 첫 번째 점,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 사적 개발이 공적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맞고요. 세 번째 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개인의 사적 개발이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맞고요. 네 번째 점, 주변 지역에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하려는 어느 땅, 그 주변, 옆집, 아랫집을 얘기하는 거죠. 주변 지역에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맞고요. 다섯 번째 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맞습니다. 5가지가 다 맞고 허가 기준 5가지를 다 써놓은 거죠. 해설 보시면 하나로 한 발 더 나가서 그 첫 번째 점, 개발행위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표에쳐져 주려 5,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3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표의 넷째 줄여 개발행위,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더 큰 개발은 공적 개발, 개발 사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5천, 만, 3만 제곱미터 미만에 걸리는 게 공관농이죠.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5천만, 3만 공관농입니다. 5천만, 3만 공관농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자, 됐고요. 그래서 3번 5개가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쪽은 개발행위 이제 절차와도 같이 이제 이런 앞 내용과 절차들이 같이 이어지게 되죠. 개발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요. 그 공법 자체가 국회에서 법을 정했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청에서 어느 국민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규제를 하는 거고, 또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관청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계획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양쪽에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 개발법, 동그라미 3번 정비사업 정비법, 동그라미 4번 건축법, 동그라미 5번 주택법, 동그라미 6번 농지법에 이제 이런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개인이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 내용이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허가받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개 법, 3개 법과 국토계획법의 이용에 관한 그 자리에서 공통되는 거는
허가받아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국토계획법과 그 다른 세계법에서 이 절차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허가 신청을 넣어서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안전, 주택법은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에 대한 통제,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 뭐 이런 것들이 초점이 있듯이 국토계획법은 아까 그 허가 기준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었던 그 환경과 시설 그게 초점이라고요. 그걸 다섯 가지째로 풀어서 얘기한 게 조경환 위기죠. 기반시설 설치 용주 확보, 그러니까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그러니까 경관, 조경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붙는 거고요. 그 다섯 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또 다섯 가지를 제대로 지킬지 않을지 안 지킬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이행 보증금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환경, 그러니까 조경환 위기를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절차에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55쪽에 4번 문제예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적인 사업은 허가받지 않죠.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다. X요. 조건을 거는 거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불어가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딱 관청에 생각하면 얘기하죠. 여기까지 하면 허가해 줄 텐데 어떻게 하실라요? 안 하실라요? 그러니까 조건의 대표적인 예가 호랭이죠. 고개에 앉아있다가 엄마한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잖아요. 떡 하나 주면 조건이라고요. 관청에서 제시하는 것을 따르면 허가를 해주겠다. 조건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랑스러워서 계속 문제에 나오는 거죠. 없다. 틀렸습니다. 3번 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 제곱미터이다. 5만 제곱미터 X요. 윗문제에 있었듯이 5천만, 3만 공관농이죠. 3만 공관농. 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국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는 1월 이내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된다. 맞죠? 응급조치는 허가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이래서 했다.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4번 맞고요. 5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X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허가권자 특광시군이 그 주변에 있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 거죠. 어쩌요? 개똥이 할아버지가 여기다 이거 하고 싶다는데 괜찮겠어요? 의견을 듣는 거지 동의를 받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4번 문제 옳은 것은 4번이죠.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격가지 사항이지만 칠판 잠깐 보시죠. 허가받았으면 그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하고 또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없는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준공검사는 5가지 중에서 3가지에만 준공검사를 받게 되네요. 칠판 저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 이쪽 3가지만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로 짓기로 했는데 1500을 지었는지 형질 변경 3000제곱미터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5000제곱미터를 깎았는지 토속 채취 10트럭 퍼내기로 했는데 20트럭을 퍼냈는지 그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죠. 토지 분할이 뭐예요? 땅을 톱으로 써나요? 그게 아니죠. 도끼로 쪼개나요? 아니잖아요. 지적도에다 선 긋는 게 토지 분할입니다. 지적도에 선 긋는데 자 준비 자 선 그었고 잘했어. 그러니까 선 그은 거 검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쪽 절차가 다 따로 있는 거죠.
물건이요. 넣었다 뺐다 그때마다 검사하고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것들은 검사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와서요. 5번 문제 동그라미 1번 토지 분할은 지적법에 따른 토지의 분할인 거고 지적법에 이어지는 따라서 그거는 검사 대상이 아닌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허가 받았습니다.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경미한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경미한 변경은 기간의 단축이나 아니면 면적의 축소 이거는 경미한 변경이 되지만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변경들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10,000제곱미터 허가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5% 500제곱미터를 더 늘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검토받은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검토받아야 됩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2번 맞고요. 지금 틀린 것은 답 1번이 틀렸던 거였죠. 2번 맞습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 가능하죠. 어쩌요? 요거까지 하신다면 허가를 내드릴 텐데 어쩌실라요? 의견을 듣는 거죠. 맞습니다. 4번 도시군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그 사업, 이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죠. 그 도시군계획사업 3가지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5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공공용, 공용. 공공용, 누구라도 널리 이용하십시오. 공용, 행정 목적으로 쓰겠다고요. 그런 거니까 그거는 행정청에서 하는 거니까 허가받지 않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6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요. 칠판을 보시면 이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5가지 중에서 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형질 변경이라는 하나의 대표적 예를 들고 그것에 대해서 개발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걸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후자 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까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하는 경우에는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발행위 다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죠. 5가지 목적으로요. 맞습니다. 3번 도시군계획 사업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장관시장, 특특시장 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익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여기도 많이 담아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그 규제의 기본 취지를 아시냐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고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은 애당초 그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인 거죠.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네, 맞습니다.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중에 27가지 도로 등 공적시설이 센 27가지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하고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내용에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해야 된다. 역시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시행자의 의견, 관리청의 의견을 듣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었죠. 공익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 7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와 이제 별도의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큰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허가와 다 이어지는 거죠. 어느 곳에서 아예 개발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고요.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는 거 아니죠. 허가받아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아예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어디길래요? 신도시 만들 곳이요. 재개발, 재건축 할 곳이요. 거기에 개발해봤자 다 낭비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막는 거고요? 허가 없다인 거죠. 개인들은 개발 행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안 내주면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죠. 허가 없다. 허가권자가 누구였어요? 특광시군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허가 내주지 않겠다. 또 아니면 또 그 윗사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허가 내주지 마라고 할 수가 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지 마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허가 내주지 않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해설표에서 보시듯이 높게 크게 끼끼끼끼인 거죠. 높게 크게 끼끼끼끼에다가 허가 제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주상공, 높게 생보농자, 높게 개발 가능 땅이죠. 그런데 걱정되니까 개발 못한다, 허가 없다. 용도지역이 뭐가 됐든 간에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개발 못한다, 허가 없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 무슨 뜻이고요? 지둘려 뭐 나올 때까지요? 세계획 나올 때까지 지둘려 하는 거죠. 세계획 나오면은 개발을 하시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둘려 같은 뜻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이니까 개발을 못하게 막아야 되죠. 그런데 높게 크게 끼끼끼끼에 대해서요. 몇 년요? 3년 플러스 3년 이내. 자, 그런데 끼끼끼끼는 얼마요? 3년 플러스 2년까지 허가 제한을 때릴 수가 있죠. 어지간한 결정 다 뭐 거쳐서 결정하고요. 심의 거쳐 결정하는 거죠. 허가 제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계획 세우는데 그러니까 3년 안에 어떻게 계획이 다 세워지냐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획 세우는데 3년 안에 어렵습니다. 5년은 걸린다고요. 나는 3년 안에 해볼게. 글쎄 될까? 잘 해봐봐. 잘하면 다행이고 안 됐다고요. 아니 당연하지. 어떻게 3년에 세워? 계획은 5년은 걸리는 거지. 그래서 기간을 연장한데 당연한 건데 여기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아무튼 특별한 겁니다. 당연하니까 심의 거치지 않지만 공법에서 어지간한 결정은 다 심의를 거치는 거죠. 심의 거치지 않는다가 특별한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제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 7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장 5년간 이 뭐였어요? 끼끼끼끼인 거죠. 기업번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3년 이내. 니은번 크게 오염 손상 3년 이내. 그러니까 디귿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3년 플러스 2년. 리을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3년 플러스 2년. 미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3년 플러스 2년.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에요. 8번 문제예요. 개발행 허가 제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인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특광시군이 허가 제한 때리면 되죠. 근데 딴짓 하느라고 이것 안 하고 그러니까 시가지를 방치하고 시나 군을 방치하고 있으면 윗사람이 뭐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도장을 뺏는 거죠. 뭐야? 뭐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거죠. 의견을 듣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인 경우 중앙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X요. 다 심의 거쳐서 제한하는 거죠. 3번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인 경우 중앙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X. 틀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장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에 연장이 가능하다. 계획기 연장 가능하죠. 4번 맞고요. 동그라미 5번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틀렸죠. 높게 크게는 연장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8번 문제 맞는 것은 4번이죠. 특히 심의 거친다. 연장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둘 중요하니까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9번 문제 보시죠.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쪽 내용은 그러니까 그 기본서에 있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어디에 그러니까 개발이 그러니까 꾸준히 진행되거나 개발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겠죠.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차가 많이 다니니까 차가 막히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돗물 쓰니까 수돗물이 쫄쫄쫄 나오게 되는 거죠. 시설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어디길래 시설 설치가 곤란한 거예요? 주상공이어서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콘크리트가 꽉 찬 땅이죠. 어디예요? 서울 명동형, 그러니까 서울 강남역 주변형, 아니면 도시들의 어지간한 도시들의 구시가지역 건물이 꽉 차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한다고 건물을 사들여서 싹 밀고 확장하기 뭐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있는 시설 갖고 겨우겨우 간당간당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 뚱뚱 날씬 건폐율을 낮추고 높고 낮고 용적률을 낮추는 겁니다. 용적률은 반까지 낮출 수가 있죠. 이 동네는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밀도를 규제하겠다. 개발 밀도가 규제구역인데 관리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뭐부터 시작했고요? 개발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지정을 하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기반시설 설치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왜 설치를 해야 돼요? 이 건축업자들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세금 들여서 다 만들고 건축업자들은 무임승차 아무 돈도 없이 분양임대 떼돈만 벌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해야 되니까 당신들도 일부 돈을 내놔. 불이유 돕기 돈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을 때리는 거죠. 근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이름이 너무 기니까 부담스러워서 줄여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부터 시작했어요? 개발부터 시작했죠. 역시 누가 지정을 하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둘 다 특광시군이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축업자들에게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건축업자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갖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죠.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지,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라 라고 하는 거죠. 1년 안에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거의 핵심 제도이죠. 핵심 내용들이죠. 다 됐습니다. 요건 2년에 20%요. 요건 20%이죠. 다 됐습니다. 자, 보시죠. 9번 문제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틀린 거는 뭐라고요? 2년에 20%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해당 지역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 현저하게 지체, 부족하면 지정해야죠. 2번. 도로율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 그러니까 부족하면 지정해야죠. 3번. 2년 이내에 여기는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거죠. 3번. 2년 이내에 해당 지역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부족하니까 지정할 수 있죠. 4번.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부족하니까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5번.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30% X예요. 2년에 20%라고요.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10번 문제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2분의 1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 맞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2분의 1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용적률에만 2분의 1. 동그라미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해서 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기반시설 도로 났으면 즉시 검토하고요.
공원 생기면 즉시 검토하고요. 도서관 만들어지면 즉시 검토하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주기적으로 검토한다고요. 그냥 말장난 문제이죠. 동그라미 2번 그런 말장난까지 우리가 다 외우자는 게 아니라 작게 지으라고요. 어느 정도요? 컴퓨터로 그냥 좀 날 줄이겠다고요. 용적률은 얼마까지요? 반절까지 줄이겠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인 거고 기출문제라고 해서 기출문제 지문이긴 합니다만 5개 모두 다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2개, 3개예요. 나머지 2개, 3개는 그냥 곁가지 지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2번 즉시가 틀렸습니다.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기본 상식 문제인데 조금 꼬은 겁니다. 어지간한 결정 다 뭐 거쳐서 결정을 해요?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했습니다. 변경할 때 심의 거쳐 변경해야죠. 명칭도 심의 거쳐 지정했으니까 변경도 심의 거쳐 변경해야 됩니다. 심의 거치지 않는다 틀렸고요. 4번 공업지역 개발인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없다 X요. 어느 나라 말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없다 X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는 개발부터니까 국특광시군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답은 1번. 11번 문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시죠. 어디다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죠.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죠.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요. 사람 몰리면 지정해야 됩니다. 행위 제한 완화 해제, 행위 제한 완화, 개발행위 건수 20% 이상 증가,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 20% 이상 높은 지역에다가 지정한다.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지정하는데 숫자는 뭐고요? 20%입니다. 동그라미 1번요. 그러니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지정해야죠. 개발이니까요. 동그라미 2번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 개발이니까 지정해야죠. 3번 개발행위에서 기반시설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 그러면 답되기 곤란하죠. 설치 곤란은 뭐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여기는 땅이 아예 다른 땅이죠. 그래서 여기다는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죠. 5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어느 시 전체 평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곳에 신도시가 만들어졌다고 치죠. 그래서 많이 입주를 하죠. 시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사람 몰리면 지정을 해야죠. 설치 가능과 설치 곤란 기본 구분입니다. 3번이 틀렸죠. 1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보이는데 시설 모자라면 안 되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자는 거죠.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53가지 뭐 공항, 항만 뭐 이런 것까지 다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설치할 겁니다. 1번에 공원, 2번 도로, 3번 대학, 4번 폐기물 처리시설, 5번 녹지.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요. 사람이 몰리고 있으니까 설치해야 되는데 대학요? 요즘 대학 남아서 문제인 거죠. 대학 남아서 뭐 이게 뭐 등급 A, B, C, D, E 매겨서 대학 지금 없애고 있는 판입니다. 대학교는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대학 X요.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긴가요? 이게 아니죠. 이쪽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은 두째 줄 끝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8글자 바꿔야죠. 또 다른 8글자 뭐고요? 높게, 크게, 기인 거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뭐라고요? 높게, 크게, 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할 수 있죠. 3년 플러스 2년. 동그라미 1번 맞습니다.
조금 앞에 있었던 내용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문제 구성이 된 거라고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곤란하죠. 곤란한 곳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가능한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맞고 2번 틀렸죠. 3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절차는 맞지만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죠. 여기는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 의견도 듣는 겁니다. 여기도 재산권에 영향 미치죠. 그런데 옛날 제도에서 주민 의견 정치가 써져 있지 않을 뿐인 거고요. 누구라고요? 둘 다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특광시군, 개발행위 허가권자 특광시군이 지정하는 거죠. 3번 시작하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X요.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허가권자도 윗사람도. 동그라미 3번은 개발행위, 그러니까 특광시군만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X요.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때려야 되죠. 그로부터 1년 안에, 그 후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만 대상이 되죠. 개축, 재축, 내부 수리 중, 이전, 옆으로 살짝 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1번. 14번 문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부가 인정할 수 있다. 개발 이익은 아무튼 뭐 그 얘기가 좀 뭐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법조문은 아니지만 그 취지는 이해되지만 여기는 곤란, 여기는 가능, 중복할 수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할 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 X요. 그냥 특광시군이 주민의견 심의 거쳐 지정하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 동그라미 3번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죠. 근데 여기다 찌끔 12만, 그 바로 옆에다 조금 또 13만, 그 아래다 또 조금 15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덩어리 50만으로 하면 깔끔하게 처리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로 묶을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4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가 납부한 비용은 해당 도시의 기반시설 설치에 쓰는 거죠. 근데 국민 임대주택 그런 건 아닌 거고요. 동그라미 5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대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한다. 작게 지어라는 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죠. 15번 문제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심의 거쳐야 된다. 맞죠?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변경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한다. 맞죠? 어차피 지정했으면 발표하고 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 공보에 고시를 합니다. 변경도 똑같이 하는 거고요.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맞고요. 5번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도시공계시설 처리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곤란하죠. 설치가 곤란한 곳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이상에서요.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두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